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5년 7월 4일자 하나증권의 삼성전자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. 제목이 earnings preview네요. 네, 맞습니다. 삼성전자 최근 실적, 특히 또 반도체 쪽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보고서를 보니까요. 시작부터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 거다 이런 전망이네요. 네,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 75조 4천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8천억 원 정도예요. 아,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5%나 줄어든 수치인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안 좋을 걸로 보는 걸까요?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 환경이 좀 안 좋았다. 이걸 꼽고 있고요. 환율이요? 아, 네. 근데 사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반도체 부문, 이쪽 실적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리다는 겁니다. 반도체 쪽이 더 문제다. 그렇죠. 특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HBM, 고대역폭 메모리 있잖아요. 네네, HBM. 이쪽 출하량 증가가 예상에 좀 못 미친 거. 이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. 아, HBM 출하량이 기대만 못했다는 거군요. 그럼 다른 메모리는 좀 어떤가요? 디램이나 낸드 같은 거요. HBM 영향 때문에 전체 디램 출하량 증가율, 그러니까 비트그로스라고 하죠. 이게 기존 예상치가 한 9% 정도였는데 그 수준은 유지하겠지만 시장 기대에는 살짝 못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사실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전분기 대비 한 4%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. 낸드 가격이 떨어진다고요? 오, 의외네요. 네. 게다가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파운드리 부문, 여기도 적자 폭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폭이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정리하면 환율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, 특히 HBM 성장이 좀 더디면서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워진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죠. 좀 아쉬운데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요? 계속 안 좋을까요? 보고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? 다행히 보고서에서는 2분기가 실적 바닥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3분기부터는 다시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. 아, 바닥은 2분기다.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죠?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바로 디램인데요. 디램 업황 자체가 이제 수요 공급 균형이 좀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어요. 오, 디램 가격 상승이요? 네, 이게 삼성전자 전체 실적 개선을 좀 이끌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HBM 매출도 주요 고객사 공급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드러날 걸로 보고 있고요. 아, HBM도 하반기엔 좀 기여를 하는군요. 그럼 디램이랑 HBM 말고 다른 쪽은요? 디스플레이 같은? 네, 디스플레이 쪽도 하반기에 보통 주요 고객사들 신모델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스마트폰 신제품들. 네, 그 효과로 디스플레이 패널 실적도 개선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하반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실적 흐름은 2분기 바닥 찍고 3분기부터 개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근데 보고서 투자 의견을 보면 좀 재밌어요. 바이, 매수 추천은 유지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목표 주가는 84,000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렸어요. 실적 좋아진다면서 목표가는 왜 내린 걸까요? 좀 이상한데요? 네. 좋은 지적이십니다. 목표 주가 하향은 일단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걸 반영해서 2025년 그리고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를 기존보다 좀 낮췄기 때문입니다. 각각 14%, 8% 정도 낮췄어요. 아,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내렸기 때문이다. 네.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보는 지표 중에 주가 순자산 비율, PBR이라고 있죠. 네네. 이게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1.0배 수준인데 보고서에서는 이 정도면 극심한 저평가 상태는 좀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하, 그러니까 예전처럼 엄청 싸다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최근에 디램 가격도 오르고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는데도 삼성전자 주가가 경쟁사들 오르는 거에 비하면 좀 덜 올랐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죠. 네. 보고서는 이 격차를 해소하려면 결국엔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.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역시 또 HBM이네요. 네.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고객사들한테도 HBM 공급을 성공적으로 늘려가는 모습, 이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. 결국 실적 개선의 열쇠도 또 주가 상승의 열쇠도 전부 다 HBM 경쟁력 회복에 달렸다. 이 말이네요.
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. 어떤 걸까요? 과연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서 경쟁사하고의 기술이나 공급 격차, 이걸 좀 빠르게 좁히고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? 그렇죠. 그게 관건이겠죠? 네. 아니면 이게 뭐랄까, 단기간에 극복하기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? 이 부분이요. 앞으로 삼성전자가 내놓을 HBM 관련 성과들 하나하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되게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정말 잘 지켜봐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을 계속 좀 주목해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미래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